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오늘은 과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이제 과제량이 나가게 됐었죠. 왜냐면 이제 어느 시점까지 진도를 맞춰서 끝내야 됐기 때문에 과제량이라는 거는 그 분량까지 수업 시간에 해결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과제량이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과제량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마무리되어야 하는 교재가 정해져 있고 그 양을 맞추려다 보면 내 아이의 속도가 아니라 학원에 정해진 그 커리에 맞추게끔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혹은 초등 고학년 때 익혀야 되는 건 습관인 것 같아요. 과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 과제를 과연 고민하면서 내가 내 공부를 하듯이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연습들이 이때 필요로 한 것인데, 너무 양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면에서 소홀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제하는 부분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100문제, 20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20문제, 30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연산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고, 조금 어느 정도 기본 과정이 끝난 친구들은 심화 문제 과제는 양이 좀 적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시면 보통은 대형 학원들을 많이 선호들 하셨어요. 대형 학원들은 일단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도를 하실 때 과연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상, 중, 하를 봤을 때 뭐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중상 혹은 최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걔네들을 키워야 되고 걔네들을 키워서 그 윗반으로 또 서포트 해주는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야 되고, 근데 한 반이 인원이 10명 내외라면 어느 정도 선생님이 커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대형 학원에서, 특히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대형 학원에서는 20명 남짓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수업이 내 아이에게 적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학원이 뭐 대형 학원이 좋다, 소형 학원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과제라는 건 학생들이 이제 소화해 나가야 되는 분량인데, 일단 초점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아이들한테 맞춰 있다 보니 내 아이가 그 반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과제량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잘하는 편에 속하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한테 맞췄기 때문에 과제량이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과제량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분량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아이들은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분량 지키기에 급급해서 학교에 갔을 때는 쉬는 시간이라든지 하물며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풀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는 문제집을 이렇게 돌려서 친구들끼리 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 그냥 펼쳐놓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서 푸는 거는 뭐냐면, 이 무슨 퀴즈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수학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집중해서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에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량 지키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은 습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머님들은 대형 학원에서 우리 애가 숙제가 뭐 한 번에 100문제씩 150문제씩 나가요, 매일 그 정도 풀면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내용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100문제, 200문제의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 깊이는 어떨 것이며, 과연 그것을 우리 아이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수로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쉬운 연산 문제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최상위처럼 그런 심화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걸 단순히 문제수로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비교는 되지 않을 거겠죠. 그렇다고 시간으로 정해주자니, 집중하는 친구들은 30분 내외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친구들은 뭐 2시간, 3시간 갈 수도 있는 거여서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공부하는 주체가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과제가 안 지켜진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과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반이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100문제, 20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학원 선정에서 무조건 많이 풀리고 많이 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기르게 할 수 있는 학원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찍고 보니 또 그러네요. 이번에도 결론이 없어요. 과제 1시간 분량이면 좋아요, 2시간 분량이면 좋아요가 아니라 아이가 집중해서 지켜줄 수 있는 분량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재미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과제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과제를 해치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만족감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상위권 문제를 푼다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고민했던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쾌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고등학교 갔을 때의 공부는 나만의 방식, 원리들을 믹스해서 내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제량이나 시간보다는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접할 수 있는지, 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